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면, 먼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지난 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 힘이 강하지 않아서, 네, 이제는 정말 지켜만 봐야 하는 포지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피로도가 있고, 하지만 과거 했던 것과 같이 최고점을 강한 시그널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이것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 매수 타이밍. 네.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TSMC도 최근에 최고가 돌파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갭 상승을 했군요. 그리고 왠지 갭을 메꾸는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싣느냐, 그것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주 많이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TSMC는 엄청 좋네요. 홀딩을 하겠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와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의 상승세에 힘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지금의 상승은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다가도 또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겠다. 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아하니 강하진 않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지만 뭔가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하기에는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 네, 나쁘지 않지만 강하진 않다. 이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호재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다. 그것은, 네, 좋지 않은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한미 반도체. 기억이 나네요. 한미 반도체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깡패 같은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일지라도 월봉상의 빨간색 20선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빨간색 20선을 찍으러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봐도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구름의 포지션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냥 반등이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아하니 좋지 않습니다. 구름 저항에 도달하자마자, 네, 좋지 않은 시그널을 만들어냈군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고 7%의 급등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구름에 닿자마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수급도 좋지 않고 검은색 241선도 깨졌고,
네,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봅시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채널에서 괜찮은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HBM 메모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경쟁사들을 따돌렸다, 확실히.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렇게 올라도 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5배였나요? 한번 봅시다. 컨센서스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실적 전망치 기준 PER이 5배. 5배입니다. 이렇게 올해와 내년까지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의 PER이 5배다. 네, 여전히 싸군요. 네, 그래서 좋은 얘기를 그래도 했던 반도체 기업이고,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싸긴 싸지만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7만 원을 찍었을 때가 작년 1월. 네, 작년 1월부터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래서 이제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괜찮게 봐요. HBM 분야에서 적수가 없잖아요. 네, 적수가 없다. 네, 그것만으로도 좋게 본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싸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또 계속 오르기만 했죠. 단기적으로도. 네, 분위기 좋을 때 접근하기에는 그런 시절 지났다. 분위기 좋을 때 접근할 시기는 지났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꼭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군요. 한미 반도체보다는 나요. 한미 반도체보단 낫지만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째려볼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네,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전쟁 이제 1쿼터 끝났다. 재정비 나선 반도체 업계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가볍게.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시대고 이것은 다 아는 얘기죠.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한패죠. 네, 얘네들이 한패예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당분간 엔비디아의 독주가 유력하고 그리고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여전히 독주는 이어질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가 질주를 하고 있죠. 네, TSMC가 정말 AI 반도체로 인해서 네, 더더욱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삼성전자가 네, 엄청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래서 TSMC가 독주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 공정보다 2나노 공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3나노는 TSMC가 잘하고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수율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3나노 대신 2나노 공정 개발에 참여해 달라라는 방침을 협력사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인텔 이쪽은 당분간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SMC를 추격하는 기업들인데, 네, 파운드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 추가 투자를 보류하고 본업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0년 넘게 선두를 지켜왔던 디램 경쟁력을 재점검하며 주요 공정을 포함한 기술 개발 방식 전면 재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고,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에서도 기존 메모리 반도체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 성능을 우선순위에 둔 설계로 개발 방향을 전환한다. 그동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점유율 싸움이었으나 이제는 기술력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밀리고 있죠. TSMC한테 밀리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에 밀렸고,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또 범용 디램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무기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 미리. 월봉 차트, 어떡하지? 네, 진행 중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만들어내고 있는 음봉 덩어리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어떡하지?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일봉 차트. 일봉 차트조차 초록색 5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할 말이 없죠? 초록색 5선조차 회복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냥 진행 중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투자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대요. 네, 삼성전자를 내용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잘 모르고 삼성전자를 그냥 무지성으로 매일같이 계속 사고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물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도 무지성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동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개인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꼭지부터 그러네요. 지난 꼭지부터 삼성전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2차 전지를 팔고 여기저기서 반도체를 빨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 꼭지부터 반도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악재는, 기술적인 악재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동학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물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은 얼마든지 있는 기업이죠. 네, 하지만 당장은 기술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 또 이어지는 시그널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